오늘 추가 상승까지 이어지면 8거래일째 달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연고점 그리고 52주의 최고가 근처에서 8거래일 만에 잠시 쉬어감이 있게 될지 움직임을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FOMC까지 있기 때문에 다소 주춤될 가능성이 있고 관세 리스크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수의 움직임 잘 봐야겠네요. 오늘 프리마켓 시세에서 힌트 먼저 확인해 봅니다. 종목별로 힌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반도체가 좋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다시금 기술주가 반등을 줬고 이를 주도했던 게 오라클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내러티브를 다시 확인하고 가나요? 2%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0.5%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고점을 쓸 수 있을지 닉스 중심으로 보셔야겠고 소부장도 같이 갑니다. 바이오 USA 다음 주 이제 개막을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간밤 금리가 또 한 번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모습 이틀째 확인됐습니다. 바이오 힘받아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하는 법안을 폐지하는 데 서명했다는 내용 속에 어제 반등 다시 또 하루 만에 반락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상승하는데요. 삼성이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일부 반등 나오고 있는 로봇주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바이오에서 가는 쪽이 또 리가캠이네요. 1.19%의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지금 KB금융이 이재명 대통령의 예대 마진 금리차 관련된 경고 때문에 어제 많이 빠졌는데요. 일정 부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관세 다시 높일 수 있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또 한 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쪽, 내리는 쪽 같이 보시죠. 일단은 상승 종목이 거래 동반한 상위 종목에 대거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달리는 소프트웨어인가요? AI 내러티브 확인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시 가고 있고요. 카카오가 6.5%의 급등 움직임, 카카오 그룹주 나란히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요. 작은 종목 안에서는 솔트룩스도 일부 반등, 이스트소프트도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어제 태양광 쪽으로 홀로 에너지에서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금 3% 가고 있고요. 아난티 포함 대아TI 같이 급등 움직임으로 경협주 좋고요. 넥슨게임즈가 20%의 급등, 애프터마켓에 이어서 프리마켓도 올라갑니다. 재료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관세와 오라클, 미국 시장 딱 두 가지로 정리 가능합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일부 올랐고요. 달러가 크게 떨어지면서 3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관세 영향으로 볼 수 있겠고 오늘 원화 광세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종목별로 좀 보셔야겠어요. 일단은 관세 쪽으로는 유예 없고 이제 곧 기한이 다가오게 되죠. 상호관세 미뤄뒀던 것 유예 주지 않을 거고 각국의 협상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이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다음 주에 주말 사이에 있을 텐데요. 미국 국무부 인사가 이르면 오늘 방안에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북 정책 논의 나올까요? 업데이트 지켜보시죠. 관세와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에 철강 관세 50%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가전제품에 타격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호재도 있던데 이렇게 악재가 맞물려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LG전자도 같이 타격 입게 될지 보셔야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지금도 25%인데 여기서 더 올릴 가능성까지 경고성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관세 악재를 방어했던 게 오라클의 호실적이었고요. 그 때문에 기술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오라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주가 사상 최고가, 매출액 예상 상회했고 EPS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니까 가이던스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내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70% 성장할 거야. 지금 캐펙스와 내년의 성장률에 시장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울기가 줄어든 게 아니라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데에서 AI 내러티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유럽 쪽에 소버린 AI 쪽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내용도 AI 관련 종목들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이 같은 내용 추가적으로 더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재확인되면서 오라클, 엔비디아, 온세미콘덕터, 그리고 브로드컴, AMAT, 장비단까지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시장 같이 봐야 될 종목은요. 주간 단위로 반도체와 소부장단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쪽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주간으로 이번 주에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였던 쪽은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되겠죠. 24만 원을 드디어 뚫어낸 가운데 오늘의 움직임 중요합니다. HBM 안에서의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는 건 사실 1위인 하이닉스 쪽으로는 부담 재료죠. 그런 가운데 AMD가 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신제품을 발표했고 MI350X 이쪽으로 삼성전자의 HBM3E 제품을 탑재한다라는 내용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장기 협력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어요. AMD는 엔비디아의 대항마인데요. 2등에서 삼성전자의 HBM을 채택했다. 그러면 엔비디아 쪽으로 퀄 승인이 들어가지 않는 삼성전자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지켜보셔야겠고요. 3등인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옵니다. 1위인 SK하이닉스 이제는 D램 40% 점유율까지 도전할 거야. 미국 6개 공장 새로 짓겠다 합니다. 이 내용 우리 쪽으로는 반갑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켜보셔야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투심을 자극할 건 이제 6월 26일에 마이크론 실적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단기 이익 모멘텀 확인해보자라는 대신증권 리포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볼까요? 흡프스프도 지금 HPSP도 급등하면서 주간 단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4만 8,500원이 직전 고점이거든요. 움직임 보셔야겠고 소부장단에서 지금 주간 급등했던 HPSP는 1%의 약세 움직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캠, 마이크론, 키워드 안고 달렸던 심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가깝게 프리마켓 시세에서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의 움직임 지켜보시죠. 자, 다음은 한한령의 마지막 퍼즐, 이 게임주가 드디어 움직이나 지금 프리마켓 시세 일제 급등 시세에 이어지거든요. 중국의 텐센트가 20조 원을 들여서 넥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2019년에도 한 차례 인수를 하려던 이 추진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지분을 갖게 될지 대상이 조금 불분명해서 추가적으로 뉴스는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던전 앤 파이터 쪽으로 이미 텐센트와 이 넥슨의 경우에는 협력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쳐지게 된다면 한한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게임사,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게임사의 협력 자체가 새로운 게임 산업의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공식 답변은 넥슨 쪽에서 없습니다. 그럼에도 급등 시세 이어지고 있고 넘어가서 게임주들도 다 같이 움직여요. 6월 한 달 동안의 반등입니다. 사실 다른 중국 관련해서 한한령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카지노나 화장품에 대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요. 장기 하락주이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가 3만 원 갔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주가 18,000원은 터무니없이 답답하죠. 이제 장기적으로 밀려 있었던 주가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이 재료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증권주는 밸류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6월 30% 급등했습니다. 시장 대비 확실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증시 부양 정책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PBR 기준 0.78배입니다. 거의 시장 부근까지 올라와서 일부 증권사는 0.9배에 도달하고 있다. LS증권에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가고 밸류가 정당화되려면 향후 정책, 그러니까 당장 상법 개정, 분리과세 관련해서 실현이 있어야 하고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선 추세적인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익 실현 권고를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이 움직임까지 지켜봐서 지금 오르는 종목들 챙겨야 될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리 옮겨선 지금 프리마켓 시세 움직이는 종목들 점검합니다. 네, 오늘 상승 출발 기대됩니다. 지금 지수 8거래일째 오르게 될까요? 호가 수준에서 코스피는 2,942선, 코스닥은 794선, 800과 3,000과 가까워지고 있는 금요일장 분위기 기대됩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지수를 누가 이끌까? 반도체 아닐까요? 정태근 이사님. 네. 간밤 미국 시장 좋았고요. 지금 하이닉스 2%, 삼성전자도 2%까지 다시 고점 높여갑니다. 오라클 호실적에 오늘 공략해볼 쪽 어디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던 비교를 해봤을 때 변동성이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좀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이슈를 인해 가지고 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1.5%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영향을 받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HBM이란지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낸드 쪽이 아마 반응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AMD 네. 쪽으로 HBM3 납품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네. 오늘 2% 상승에 기인한다고 보시는지 이쪽 기회 있어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슈는 영향을 안 받고 있다라 봐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슈도 있는데 또 트렌드 포스에서 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12단 퀄 테스트 결국 떨어졌다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AMD 영향은 아니라고 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PPI 잘 나오게 되면서 금리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업종 이슈보다는 네. 이제 시장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네. 또 하나투자증권에서 삼전에 대한 목표가를 살짝 높여 잡았네요.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HBM 진영 보자 하셨어요. 지금 호가에서도 급등하는 게임주 김태성 본부장님, 넥슨에서 공식 답변 내놓진 않았지만 텐센트에 안기게 되면이라는 내러티브를 봤을 때 지금 우리는 게임주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면 돼요? 일단 테마적으로 보신다면 두 가지를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결국 넥스게임즈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넥스게임즈가 움직이면서 미톤이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미톤.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좀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설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한두 차례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가 약간 이제 노이즈가 좀 껴서 멈췄던 부분이 다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지금 현재 구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넥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에 이제 투자라기보단 단기 관점에 이제 매매에 더 집중을 하셨을 때 이제 더 유리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게임 본연의 본업으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대장주는 크래프톤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크래프톤이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높은 시가총액 그리고 해당 섹터를 좀 이끄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신작 기대감을 보신다면 여전히 넷마블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 펄어비스의 이 붉은 사막이 나온다 한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막상 나왔을 때 세런뉴스로 또 강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작 기준으로 본다면 두 기업이지만 저는 두 기업 중에 하나를 골라본다면 오히려 넷마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그래서 게임주를 보실 땐 크래프톤 혹은 넷마블을 좀 보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호가에서 급등 나오고 있는 쪽에 오늘 기회 있을지가 궁금해서 방향을 틀어서 정 이사님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카카오가 급등하는 건 어떤 연유로 보세요? 정책주의 순환매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다시 또 투심 좋아지는 쪽으로 읽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결제 플랫폼 해가지고 카카오페이가 힘을 좀 받게 됐고 그리고 그 힘을 좀 받은 부분들 플러스 해가지고 오늘 아침 쪽에 뭐 단독 기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 3기 신도시에 이제 AI 허브 구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오늘 카카오그룹가 좀 강한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AI 관련돼서는 카카오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의외로 이제 카카오 쪽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AI 관련돼 가지고 정책적인 어떤 그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고 그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을 드려도 또 답변을 주시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경협주요. 아난티 또 급등 움직임 예상됩니다. 10,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적 좋은 경협주로는 대세 상승도 가능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경협주 반드시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공략주로도 제가 오늘 경협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좋아요. 일단 테마주로도 보실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테마를 좀 제외하고 실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기업들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계절성에 대한 성수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을 제가 이제 오늘 네. 공략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공략주는 바로 볼까요? 네, 퍼스텍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퍼스텍이 왜 경협주냐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방산과 방산아닌가? 경협 그 중간 사이에 있거든요. 방산 쪽을 보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UAM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경협 쪽을 보신다면 지뢰 제거 기술이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이 또 퍼스텍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산과 경협이 지금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도 저는 공략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절 라인 3,300원 잡아드리고 올라간다면 목표가 5,5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는 지금 정 이사님께서 또 가져와 주신 종목이에요. 퍼스텍과 KMW, 저희 개장 후에는 정 이사님께 추가적인 포인트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곧 문 여네요.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갑니다.